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좀 해볼 이야기는 바른투자 커뮤니티 358화 상승과 하락 이 통계를 잡아라. 공부를 보통 하면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먼저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를 두고 뭐고 하다 보면 산업의 변화라는 거는 읽어내기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변화 포지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아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여기에서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금리라든가 경제가 성장하는 사이클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할 때 경제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뭐가 이런 큰 트렌드들을 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변동성에 대한 공부도 또 하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스탠스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공부를 해야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50%가 빠지고 마이너스 70%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의 리스크는 기업이 망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상패. 이제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패 리스크 말고 변동성이라는 건 절대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뭔가 대응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변동성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산업이 뭔가 꺾이면서 진짜 기업의 뭐 이익 구조라든가 뭐가 안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변동성에 내가 포지션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 요인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어때요?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산하고 장기.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죠. 밸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분산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강제성을 부여를 하고요. 내가 뇌동매매나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기분이 뭐 좋으면 사고 나쁘면 팔고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그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시스템의 기본은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공부를 하면서 초과 수익률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전략을 수립하고 뭐 세우기 위한 투자에 대한 스토리를 짜나가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통계는 확률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는 이 확률적인 부분들을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설정할 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시스템을 우리가 설정해 있는 것 중에 일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뭔 말이냐면 금액을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액을 맞춰라. 한 개의 종목이 얼마만 사겠다 라는 금액을 맞추는 거죠. 이건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통계를 잡았을 때 자, 마이너스 100%와 자, 수익 100%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100%가 이제 수익 100%가 나오는 확률이 이게 예를 들어서 9개 나오고 이게 1개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쵸? 이게 7개 나오고 이게 3개 나와도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100%라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 확률이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이라는 게 일정하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 상승하는데 뭐 100원 사 있고 자 100% 손실 나는데 1000원 사 있으면 자 이거 9개 실패해도 손실이에요. 이거 본전이에요. 이거 하나만 나오고 이거 9개 나와도 어때요? 이거는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통계적인 확률을 정리해 놓지 않은 시스템인 거죠. 통계적인 확률을 정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계와 확률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중 설정에 대한 거고, 자,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시스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투자 기간을 얼마를 잡아야 되냐? 이걸 통계치로 보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면 장기 투자를 5년, 10년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YG 플러스라는 기업, 이제 우리 회원분들 중에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보면 어때요? 하락을 했던 기간을 보면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이제 꺾여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정기간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기간과 하락, 그리고 이제 기간조정. 하락조정, 기간조정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락조정과 기간조정의 기간을 합해놓은 게 이제 조정기라고 봤을 때, 조정기간은 항상 상승기간의 3분의 1 정도가 평균이에요. 전체 종목을 2300개를 다 펴놓고, 자, 같은 기간에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해서 이 데이터를 딱 만들어 보면 딱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안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맞춰보면 대부분 통계가 요 정도 나와요.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저는 한 2000개까지 다 안 해봤는데 한 1000몇백 개까지는 해봤어요. 과거에 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YG 플러스를 봐도 5년, 6년을 조정을 받고요. 올라가는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년에 곱하기 3 이상. 2 이상이 어때요? 조정기간이에요. 근데 이 1, 2년이 이때 올 수도 있지만, 이때 올 수도 있죠. 3년 조정받고 1년 올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투자는 내가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든가 무언가 모멘텀을 본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사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의 스탠스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수익을 적게 먹고 또 손실은 또 키우고 아니면 좋은데 사서도 싸게 팔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6개월, 2년 투자하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10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평균이 잡히는데 6개월에서 2년으로 평균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G 플러스 과거에 바닥에 2010년도에 샀다 치자고요. 뭐 900원에 샀어. 야, 뭐 이거 상승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원, 뭐 1,000원에 팔았어. 900원에 사서 뭐 2,000원에 팔았어. 2,000원에 몽땅 팔고, 야, 이거는 이제 뭐 잘 팔았다.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막 6,000원, 7,000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해봤을 때 이게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냐 이거죠. 그냥 짧게 단타 친 거지. 한 1, 2년 기다려서 단타 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2년, 3년 정도는 단기 포지션이에요, 단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포지션은 10년, 20년을 놓고 생각을 해야 이게 장기 포지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YG 플러스 편입했던 기간도 보면 2,000원 구간 때 제가 이제 2,000원 구간 때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2017년도부터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승리사태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하면 600원까지 빠집니다. 2,000원에 샀는데. 자, 여기서 손절 쳤어요. 그럼 이게 손실이 몇 프로예요? 손실이 몇 프로야? 마이너스 뭐 70%? 됐다 치자고요. 근데 뭐 한 1년 더 기다렸더니 8,000원 가. 자, 300% 수익이 났어. 그럼 보면 어때요? 4년, 5년 4년, 5년 동안 조정기간 거치고 5개월 상승했어요. 1년 못 기다려서 이 300%의 수익이 70% 손실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기간이라는 거는 한정을 쥐어놓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스탠스가 너무 짧다는 거죠. 1, 2년 갖고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2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를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면 100개의 기업을 내가 공부를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사도 사실은 확률이 90% 이상 나와요. 공부를 하고 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5%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95%는 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10년의 기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70%에서 80%. 자, 이걸 그럼 5년의 기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좀 더 줄어들어요. 한 60%에서 한 70%. 자, 성공 확률이. 자, 그럼 이제 3년 미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미만으로 가면
공부를 진짜 잘하면 여기는 40%에서 70%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자, 2년에서 3년 정도 보면 손실의 확률과 수익의 확률이 한 40%에서 70%. 그러면 1년 미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거는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평균적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05년에서 2011년도까지 5, 6년 조정받고요. 2년 올라요. 그리고 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 4년 조정받고 2년 올라요. 그쵸?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언제냐면 대세 상승장. 대세장이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보통 3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어져요. 근데 이게 20년씩 이어질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태까지 역사적 통계만 이런 거. 그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빠져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통계치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의 통계치를 봐야 돼요? 10년에서 20년.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정기간이 이렇게 긴데 이때 손실 나는 거는 이때 손실 구간에 있는 거는 대충 뭐 마이너스 30%에서 뭐 마이너스 70%에서 놀아요. 손실 구간에 있는 거는 최대 맥시멈으로. 그런데 수익이 날 때는 이 기간이 훨씬 짧은데 어때요? 보면은 자 그러면 20년 동안 상승하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자 조정기간이 몇 년이에요? 조정기간이 11년이야. 자, YG 플러스라는 기업을 보면 11년 동안 조정받고 2년을 상승했어요. 이때 뭐 상승한 기간을 다 합하면 그러면 주가가 얼마 갔어요? 과거에 2008년도, 2007년도 고점에서 샀으면 100% 간 거고요. 20년 동안. 자, 이 저점에서 샀으면 몇 프로 간 거예요? 15배 간 거예요. 1500% 간 거예요. 100%든 1500%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샀어도 이거 100%밖에 안 날까요? 아니죠. 다른 거랑 나눠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개를 예를 들어 나눠서 갖고 있었다. 여러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되면 이 수익은 당연히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때에서 8,000원에 사서 지금 6만원이니까 뭐 8,000원에서 6만원이니까 대충 뭐 한 700% 나왔겠네. 600%에서 700% 정도 나왔겠네. 한 15년 동안 그 정도 나온 거죠.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장기 포지션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그럼 운이 좋게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 사면 이때는 사실 근데 이때 사서 100%라 그러지만 이때는 버블이었을 거 아니에요. 버블인 구간에 신규 편입만 안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다 버블이에요. 지금도 살짝 버블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라는 것과 버블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서 이제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사서 기다리면 다 수익이에요. 요 구간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여기에서만 일단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 그냥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수익의 폭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아무 때나 사서 기다려서 여기 어디에서 분할 매도 보면 그냥 수익인 거예요.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더 싸게 사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러면 4, 5년 동안 예를 들어 샀는데 한꺼번에 다 안 사고 예를 들어 4, 5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샀다. 그럼 평단이 여기 찍혀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죠. 고점부터 사면 이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고점부터 사서 평단 여기 맞춰놓고 수익 내는 거예요. 딱 한 달에 뭐 1.5씩 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내가 50만원 저축할 거면 50개 기업을 찾아. 만원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만원씩 50개를 계속 사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점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저축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너무 싸게 사면 안 돼요. 저축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비쌀 때부터 사야 돼요. 그래야 점점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저축식, 거치식으로 하게 되면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겠죠. 거치를 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축식과 거치식의 좀 개념이 달라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축식으로 접근한다. 2차전지 사는 거예요. 야 지금 많이 올라가고 비싸지 않냐?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야, 지금 막 자율주행 테마부터 막, 야, 마이너스 70% 받으면 더 좋겠다. 더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저축식으로는. 근데 이제 거치식 같은 경우는 리밸런시 포지션을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들어가야 되고, 좀 더 불편해요. 왜? 저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 저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싸는 게 가장 싼 포지션이에요. 저축 포지션은. 평단이 여기가 잡히니까 가장 싼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저축을 하는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사면 이거는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치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축식으로는 여기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저축식은 비쌀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비싸거나 적정 구간부터 싸지는 구간까지 계속 나눠서 사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예요. 거치식으로 사면 여기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죠. 거치식으로 사면.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알 수 있냐? 없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없는데 비싸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비싸지 않으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놨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황 이런 걸 미리 체크를 해놓고 저축식으로 살 때는 너무 싼 포지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치식으로 살 때는 저평가 포지션을 고집을 해야 돼요. 거치식은 이제 요런 구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축식으로 살 때는 이 업황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업황을 보고. 지금 가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 업황이 유지가 될 때까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팔 거야. 전기차가 길거리에서 내 눈에 딱 100대를 내가 딱 세보고 계획을 이렇게 잡는 거지. 100대를 딱 세보고 그 중에 50대가 넘어간다 전기차가. 그럼 난 그때 전기차 주식들 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축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치식으로 볼 때는 밸류 체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유리한 포지션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거죠. 저축식으로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축은. 야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한 90% 빠져주면 엄청 좋지. 한 90% 빠져주면 땡큐예요. 근데 이제 거치식은 90% 빠져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하죠. 투자 전략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목돈이 없다. 그러면 저축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에 될 수밖에 없는 거. 4차 산업이 들어간다. 반도체 기업 중에 내가 아는 것들 사요. 아는 것들 찾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또 아는 것들 뭐 찾아. 그리고 뭐 2차전지 될 것 같잖아요. 5G는 이거 5G 깔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는 너무 짧은 포지션이야. 자율주행. 아니야. 근데 10년 후를 보면 2차전지는 조금 애매해. 반도체하고 자율주행하고 10년 후를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축식은. 더 길게, 더 롱텀을 보고. 거치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단기 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3개월에서 3년. 리밸런시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버블이 오면 좀 챙겨주고, 조금 저평가가 오면, 좀 사주고. 요런 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조금 달리 되는 게 조금 유리하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스탠스는 그래요. 장기 투자라는 거는 최소 20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손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95% 확률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10개 사면 9개는 이기는 거예요. 100개 사면 90개는 이기는 거예요. 100개 사면 95개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폭은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근데 평균 쳐놓으면 대충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지수를 봐도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 1985년도부터 보면 자, 코스피가 대세장일 때 4년이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13년, 14년이 쉽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대세장은 5년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12년째 쉬고 있어요. 자, 이 쉬는 기간 동안 수익이 안 쌓이냐? 쌓여요. 왜? 배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당이 우리나라가 뭐 2% 정도 되면 2%를 10년 복리하면 이게 얼마인데 이것만 해도. 거기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 23년, 14년 동안 아웃퍼폼 수익률을 3배, 5배 쌓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내 자산이 13년 동안 연평균을 치면 굉장히 낮아져요. 수익률이 얼마 안 돼. 예를 들어 2배, 3배 쌓았다고 치자고. 13년 동안 내 자산을 2배, 3배 키웠어. 근데 이 5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이 자산이 10배, 10배, 20배 커지는 거예요. 10배, 100배 커지는 거라고. 10배,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웃퍼폼을 그대로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여기에서 뭐 13년 동안 2배, 3배 늘어났지만 요 5년 동안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2배, 3배 늘어났으니까 1억이 뭐 예를 들어 3억 됐어요. 근데 이 3억이 30억, 100억 되는 거예요. 이 5년에. 이 5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5년 딱 경험하면 주식 투자 끝나요. 내 인생은 끝난다고.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 갖고 13년, 14년 동안 뭐 한 5천을 만들었어. 뭐 1억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 5년을 경험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냐면 10억, 50억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때만 딱 하고 싶잖아. 이때만 딱 해서 이때 시작하고 싶잖아. 내가 투자를 이때 1000만원 있으면 이거 갖고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얼마나 되겠어 이거. 1억이 10억 됐으면 1000만원 갖고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13년 동안 이 9배의 기대 수익률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미리 쌓이고 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라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 한 번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 한 번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한 번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당시에 증권주들이 100배씩 갔습니다. 100배씩 갔어요. 자, IT 닷컴 버블 때 버블 껴서 뭐 닷컴 버블 기업들이 100배씩 갔어요. 자, 이때 인프라 버블이 껴서 뭐 OCI 같은 거 100배씩 가고 막 30배 뭐 100배씩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30배 100배씩 간다고. 1000%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이 5년 동안. 이 4년 동안 1000% 수익률 나온다고. 이번에 또 나오면 또 나와요. 1000% 수익률. 그거를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자본주의 시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북한처럼 바꾼대 우리나라를. 누가 하고 싶어 그거. 김정은 같은 애가 와갖고 니 죽어라 살아라 너 총살이다 뭐다 해갖고 뭐 다 쳐 죽이고 야 너 이것만 먹어 하루에 뭐 새끼는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안 주고 이거 누가 좋아해. 자본주의 시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거냐 아닐 거냐.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로 바뀌잖아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섞어갖고 뭐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뭐 자본주의를 섞은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가 크는데 애들이 1살 때 10살 때는 말 잘 들어. 근데 이게 뭐 20살 30살 넘어가면 말 안 들어. 부모 말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거 뭐 듣냐고.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뭐 공산국가들이 왜 다 가난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이거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 폭동이 일어나든 뭐가 되겠지.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최소 20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1000만원 갖고 2000만원 만들라고 3000만원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만원 갖고 10억 만들라고 하는 거고 1억 가지고 100억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 갖고 10억 만들었는데 이게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20년 투자 더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100억 1000억 되는 거라고. 그럼 40년 50년 투자하면 100억이라는 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이제 장기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유행이라는 것도 바뀌고 계속 바뀌지만 이 유행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행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냐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요. 과거에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집 막 짓잖아. 전세대도 막 나면서 집 막 늘려. 인프라 버블 올 거야.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버블. 그리고 뭐 바이오 버블. 지금 오고 있는 건 버블도 아니야. 막 10배씩 가는 이런 거 버블이 아니라고. 100배씩 가야 돼요. 50배 100배씩 가야 버블이야 그게. 지금 밸류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야 버블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버블이고 막 침체 포지션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밸류에 따라 살짝 비싸고 싸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예측이 안 되냐고요. 4차 산업과 바이오가 나중에 이건 보면 고령화 올 거다.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이미 뭐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예측이 안 돼. 나중에 이게 확산될 거다. 사람들 오래 살 거야. 약 더 많이 사 먹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 약 못 먹어서 죽겠지. 조금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어때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못 사는 나라는 점점 줄겠죠. 왜? 노동비가 적게 들어가고 기계가 일해주고 뭐하고 하면 내 일자리 뺏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동력이 덜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만큼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노동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쌀 같은 거 예를 들어 기계가 농사 다 지으면 쌀이 지금 예를 들어 돈 10만원 하면 나중에 쌀 뭐 5천원 뭐 1,000원에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4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거 진행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자율주행. 결국 이거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인간보다 더 안전해. 이런 인식들이 이미 잡히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서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 시대가 못 오게 할 거야. 지금 무슨 뭐 유통하는 사람들 다 죽일 일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다 자율주행 차라고 막 이게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뭐 이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택시 살리겠다고 자율주행 이 산업을 포기할 수 있냐고. 그럼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는 거는 미래 어떻게 될 거다. 자율주행 먼저 전기차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5G가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이게 될 거다. 뭐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별거냐고. 최근에는 또 뭐 있어요. 에너지 산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야, 화석연료 썼더니 이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갖고 우리 지구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어. 지구가 위험해. 자, 여기에 대한 공통분모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자, 풍력, 뭐 이런, 에너지가, 화석에너지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어때요? 여기 부정적인 이유들. 야, 화석이 더 싸. 이게 더 저렴해. 근데 이게 깨졌어. 풍력이 지금 더 싸요. 발전 단가가 뭐 이제 30% 이상? 더 싸. 그러면, 야, 이건 지구에 더 위험하고, 이건 지구에 별로 안 위험해.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게 예측이 안 되냐고.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걸 찾아서 오래 투자하면 돼요, 오래. 앞으로 100배, 1000배 갈 건데, 100배, 1000배 갈 건데, 이거를 2배만 먹고 말아? 이거를 3배만 먹고 말아? 이거를 10%만 먹고 말아? 이걸 30%만 먹고 말아?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그 도라이들에 동참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반박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경청하고 들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땠을까요, 이때? 뭐 이제 증시라는 게 처음 생기고 뭐하고 했대. 증권주도 떼돈 벌었어, 그냥. 금융이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태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금융 인프라 관련. 이때는 어때요? 야, 지금 주택이 부족해. 사람들이 먹고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지푸라기 깔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 부족해. 야, 전세제도부터 해서 등등등 해가지고, 정책이 막 붙어. 에? 이렇게 집 자꾸 지어야 되니까 돈 좀 넣어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버블이 오죠. 야, 이거 물도 가둬서 댐도 만들어야 돼. 뭣도 해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야, 또 전쟁도 났네. 중동에 전쟁 나고 뭐하고 해갖고, 기반시설에 다 작살났어. 그거 다시 지어야 돼. 인프라 버블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야, 인프라 집이 남아돌아, 집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인구가 남아돌아, 집이 남아돌아. 그러면 이런 것들 어때? 지금 어때? 사회적으로 이제 이제 노조 힘 세지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굉장히 많이 들고,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이거.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생산 단가 낮추려고 하니까 뭐예요? 뭘로 끼워야 돼? 기계로 이제 다 바꿔야지.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자.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자. 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어때요? 신흥국들은 싼 인건비로 먹고 살았어요. 신흥국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먹고 살았다고.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도 이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저렴한 인건비로 먹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올까? 아무리 저렴한 인건비라 그래서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기계보다 싸게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선진국들이 나눠줄 거라고. 그리고 그 인프라들을 깔아주겠죠.
선진국들은 이제 근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이제는 뭐 인간의 노동력 갖고 이제 뭐 살 수 있는 세대는 지나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들이 계속,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뀌겠지.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 4차 산업 진행될 거고, 자율주행차 진행될 거고, 자율주행차 깔려면 전기차 뭐 이거 깔아야 되고, 바이오 고령화 진행이 될 거고, 고령화 진행되는데 이거 의료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 근데 이 다음에, 이게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정복을 하러 다닐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만 살라다 보니까, 생활이 좀 그래. 이제 기술도 보니까 우주에다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어.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테슬라 스페이스 A. 테슬라 CEO가, 지금 걔 누구야? 머스크 형님이 하고 있잖아요. 우주여행 시작한다. 민간 여행을 시작한다. 시작이지 뭐 이게. 자꾸 이제 여행 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 우주에 살고 싶다. 다른 행성에 살고 싶다. 거기다가 도시, 뭐 거기다 집 짓고 뭐하고 하면 그게 도시가 형성되는 거지 뭐. 나중에는 이게 지구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대충 보여.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4차 산업 바이오, 뭐 에너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 철강 이런 거 다 망하냐? 철강 이런 거 다 망했네,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이런 것만 사야 되네. 왜 그런 것만 생각하냐고. 철강은 뭐예요? 풍력 소재잖아. 풍력에서 바람개비 만들면, 풍력 뭐 하려고 그러면 바람개비 이런 거 만들어갖고, 바다에다 띄워야 돼. 바다에다가 이 바람개비 만들어 띄워야 되는데, 이 바람개비를 뭘로 만들어? 철로 만들잖아. 그러면, 이 바람개비 띄우고 뭐하고 하면, 이거를 뭐, 해가지고, 이걸 뭐, 이 단지를 구축해야 돼. 이 단지를 누가 구축해? 건설회사가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산업이라는 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연결이 되고 안 되고 그 순환 구조에 따라서 무슨 시간차만 있는 거지. 아무거나 투자해도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 시간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투자해갖고 그냥 20년 있으면 돼요. 골고루 사서. 아무거나 투자해가지고 20년 지나면 그냥 다 부자 된다고. 역사적으로 그건 계속 증명해줬어요. 반복적으로. 아무거나 사는데 몰빵만 안 하면 되잖아. 건설만 안 사면 돼. 건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안 사면 돼.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안 사면 돼. 뭔 말이냐면 이것만 사면 안 돼. 그냥 같이 사면 돼. 그래서 어떤 놈은 뭐 100배 가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 90% 가고 그래도 이기잖아요. 100배 가면 10,000%인데. 그렇죠? 이렇게 투자해서 20년 투자하면 질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스탠스가 단기라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야, 나 돈이 없는데 장기 투자를 어떡하냐? 이래갖고 10만원씩 해요. 100만원씩 하라고. 그렇게 갖고 20년 지나면 뭐 1억 5억 생기니까 매달 이렇게 모아서 하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놓고 또 버는 거 10만원 100만원씩 더 해갖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내가 이제 30억 있으면 먹고 살만 할 것 같아. 그럼 투자 줄여. 50억 있으면 돼. 투자 줄여. 난 100억 있어야 돼. 투자 줄여. 난 1000억 있어야 돼. 이런 걸 하지 말고 1000억이나 있어서 뭐 할 건데? 1000억까지 돈이 쌓이면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거. 100억 넘어가면 빨리 더 많이 써야 돼 돈을. 100억이 들어오면 2000억을 써야 되는 거야. 100억이 들어오면 뭐 120억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세상이 좋아지지.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돈 막 나눠주면 돼? 그건 쓰는 게 아니지. 창업을 해야지 자꾸. 창업해서 사람들도 써주고 회사가 망해도 일단 사회에다 기여한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뭐 직장들 밥 먹여주고 뭐 한 거잖아. 항상 이 상승과 하락의 통계를 잡으라는 건 뭔 말이냐면 통계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산업이 굉장히 크게 인정을 막 부각을 받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통계를 잡아갖고 계산을 해보고 이거를 산업에다 입혔더니 효율이 좋네. 그쵸?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내가 전략적인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20년 투자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패가 없어요. 내가 직접 안 하고 싶으면 펀드 사면 되고, 내가 직접 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되고,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남이 공부해놓은 거 돈 주고 사보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됐는데.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